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2천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마포구가 2022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노사평화선언 선포식과 경영혁신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가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포항 미래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한 회계관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관리업체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거의 없어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직원이 1억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아파트 6곳이 계약 방법을 제때 변경하지 않아 관리비 7천만 원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허점이 많지만 이를 감시할 제도나 장치는 없습니다. LH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만들어 놓은 내부 규약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서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 취합을 요청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에도 지자체장이 필요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만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인 지역은 부산으로,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임차인들이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반발하며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공공주택 임차인에게도 감사 요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체계 안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자체 산하의 기관에 있든 국가기관에 있든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국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3년 본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삭감돼 통과되자 시의회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의원들은 강 시장이 오히려 예산 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회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맞섰는데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충돌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증액 없이 2천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증액 없는 예산안 통과는 시의회 출범 뒤 처음입니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광주시 동의가 필요한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요구한 증액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광주시의 핵심 사업도 대부분 삭감된 채 의결됐습니다. 결국 시의회 본회의에서 대폭 삭감 예산이 통과되자 강기정 시장은 화풀이식 삭감, 심의권 남용 등 강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에 복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0년 새벽 정소자에 실려온 망월동을 이에 대해 정무창 의장은 시의원들도 지역구 관련 예산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정치의 부재를 아쉬워했습니다. 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동의한 부분까지 갑자기 광주시가 부동의로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뒤집히고 부동의 됨으로써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민선 8기 출범 뒤 수소트램 예산 삭감, 2038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2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리에는 마포구청장, 복지동행국장 및 관내 학부모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먼저 마포구 교육정책 사업 설명으로 시작했고 이후 학부모와의 소통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교육 미래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전문가가 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해 학부모들에게 힐링을 주며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포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나은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대표 지역 행사죠.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주민들 스스로 준비한 첫 음악회인 만큼 더욱 뜻깊었는데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 현장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제6회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가 아현 문화건강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아현동 자치회관 통기타 교실에서 실력을 쌓아온 주민들의 연주로 음악회 식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일부는 창작 국악 앙상블 달려운의 정가, 가야금, 아쟁 등 4인의 연주자가 달빛의 여운을 노래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2부는 순위 인바이츠가 재즈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스페셜 게스트인 매지션 훅의 큐브 마술쇼도 펼쳐졌습니다. 3부에서는 기타리스트 김진산의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로 화려하게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충청권 중심 인공지능 실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와 중부권 병원협의체 9개 병원이 가상현실 기반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 실증과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2년 4월부터 인공지능 예타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상현실 환경 통합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이 목적입니다. 이에 협약 당사자들은 중부권 가상병원 운영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과 의료 데이터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실증 플랫폼이 완성되면 9개 대형 병원과 연계된 가상병원 서비스를 통해 개인 의료 데이터 기반 사전 진단, 진료, 안내 서비스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도시의 미래인 지역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일하고 가족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대전시가 청년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대전시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대전형 청년주택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수립 추진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분야 6,866호, 민간분야 12,900호 등 총 19,766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 공급을 위한 매입임대 확대, 청년 신혼부부 우선 분양 확대,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총 사업비 4,862억 원을 투입해 3,431호를 건설 또는 매입할 계획이며 시세보다 40에서 6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대전시는 구암동, 신탄진동, 낭월동 3개소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824호 규모의 청년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노사평화선언 선포식과 직원들의 조직 문화와 경영 혁신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14일 노사평화선언 선포식과 직원들의 조직 문화와 경영 혁신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원 이후 단 한 번의 노사 분규 없이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노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20년 연속 노사평화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구의료원은 지난 12월 7일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 계획 발표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으로서의 제도약을 알렸습니다. 노사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실천하고 필수 진료 강화와 환자 중심의 조직 문화 확립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곳곳에서는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읍 새마을부녀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 백일홍 축제 카페 운영 수익금인 300만 원을 평창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평창읍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환경 정화 활동, 홀몸 어르신 돕기, 마스크 제작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에도 평창 장학회에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올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과 진부장학회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진부면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도 평창고랭지 김장축제의 체험 운영 및 주민기증 중고물품 판매 수익금인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평창 장학회는 우수지역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품고 평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탁해주신 장학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12월 28일까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총 사업량은 2,936명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익형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입니다.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별 중복 접수 시 선발 취소됩니다. 한편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참여자는 수행기관에서 직접 개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규 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12월 28일까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청댐 용수 추가 공급 등 지역 수자원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청남댐 및 인근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완화와 댐 주변 지역의 지원제도 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대청호 용수 25만 톤이 매일 무심천으로 공급돼 확실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일일 방류량을 40만 톤으로 늘려 지속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청남대 인근 지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 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1월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포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포항시는 5일 시민 등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포항 미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기후 위기에 강하고 기후 변화에 안전한 탄소 중립 도시의 포항 조성을 위한 과제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먼저 이원태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정책 공유를 통한 탄소중립 방안을 제안하며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또 포항시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대응 방안, 탄소중립시대 포항이 그린 미래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분야별 패널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와 도시정책,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역할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직속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대통령의 지역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모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을 꼽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국토부에서 발표할 신규 국가산단 지정에 광주의 미래차 특화단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3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빅그린 산단 일원에 미래차 국가산단과 부품공장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고 광주시는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3조 3,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내년 중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 송변전 설비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남 기업도시에 재생에너지 전용 산단을 구축을 해서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영암간 아우토반 건설 등을 건의했고 전남은 익산 여수간 고속철도 개설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고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그리고 각 부처에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균형위는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멈췄다 운행을 재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연료비를 연체한 탓인데 목포시 등은 비상수송에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58개 노선 15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노조 파업이 끝나 지난달 16일 운행을 재개한 지 26일 만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차가 빨리빨리 와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못 오는 것이 집에서 더 일찍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버스업체 두 곳이 가족회사인 CNG 충전소에 지급해야 할 연료비 23억 원을 연체한 탓입니다. 충전소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가스 공급업체는 지난 10일 공급 밸브를 잠갔습니다. 버스업체와 충전소는 내년 6월까지 갖겠다면서도 가스 공급업체가 요구한 공증과 담보 제공은 거부해 결국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버스업체에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권 담보물을 제공하는 게 하루빨리 해주시는 게 이 사태가 빨리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11개 주요 노선에 전세버스 52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에 나서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연료비 연체나 임금체불 등 경영 자구안을 연말까지 제출받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조 파업에 이어 연료비 연체로 목포 시내버스의 운행 중단이 거듭되면서 목포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현 추세라면 내년 3월 1일부터 격일제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추세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처음으로 제한급수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적극적인 물 절약 운동 홍보로 소비량이 8%가량 줄어들었지만 제한급수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제한급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포함해 시장이 직접 제한급수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급수라는 비상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격일제 급수로 특정 시간의 급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제한급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현 추세로는 상수원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처음으로 저수율이 30%대 아래로 내려간 이후 꾸준하게 줄어 현재 저수율은 2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이면 저수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수율이 7% 미만일 경우 상수도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민들의 물 절약 운동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셋째 주만 해도 49만 4천 세제곱미터였던 물 생산량이 현재는 45만 4천 세제곱미터로 4만 세제곱미터가량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8.7%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3월 1일인데 시간이 가면은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들 절수 참여해 주시는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면은 막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8%대인 생산량 감소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합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전남 동북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여수시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사랑의 온기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올해 전남 동북권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으로 모두 모금하면 100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눈까지 내리며 출퇴근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몸이 움츠러들며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는 탓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잦은 스트레칭으로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블랙 아이스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빙판 자체가 얇고 투명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밤에 비나 눈이 내렸을 경우엔 서행 운전을 하고 겨울철 안전운행 수칙을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